이 이야기는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진 아주 현실적인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련님의 사업 실패로 생긴 큰 빚, 그리고 그 빚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했던 시어머니. 그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텨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연은 35살. 남편 어린 딸 하나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였고 큰 욕심 없이 아이 하나 행복하게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편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련님, 남편의 남동생입니다. 도련님은 늘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을 열었다가 배달업체를 차렸다가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겠다며 또 나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도련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막내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이번엔 정말 큰 기회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그동안 적자였잖아요. 그러자 도련님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야. 투자도 받았고 자리도 좋고. 이번엔 무조건 된다니까. 지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불안했지만 가족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도련님의 사업은 예상보다 더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고 투자했던 돈은 회수되지 않았고 지출은 늘어만 갔습니다. 청구서는 쌓여갔고 연체 안내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도련님은 자신감이 차츰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도련님이 카드값을 내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은행으로 가 도련님의 밀린 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날만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3달이 지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집안의 테이블 위에는 빨간 글씨로 독촉 연체, 추심이라고 적힌 서류가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넘기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여러 차례 보증을 서 있었다는 것. 심지어 보증인 중 하나가 시어머니 자신이라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섰다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전체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지연아, 너 좀 와줄래?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연과 남편은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테이블에 쌓인 빚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로 젖은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도와줘야겠다. 이거 너무 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수천만 원이에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희 맞벌이잖아. 지연아, 내 월급도 있잖아. 너라도 손을 좀 보태줘야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도 이 상황이 왜 내 몫이 되는 걸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지연을 부릅니다. 지연아, 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까?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신용에 큰 영향을 줘요.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상황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도와야 하지 않니?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이 어려운데 이럴 수가 있니? 지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쉰 뒤 말합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 상황은 조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남편은 고민에 빠져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지연은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엄마가 힘든 만큼 우리 딸 미래는 포기해도 된다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시어머니 집에 다시 불려갑니다. 시어머니는 교육 적금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깨서 쓰자. 돌연히 빚 갚아야 한다. 지연은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 딸의 미래 자금이에요. 시어머니는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돌연이는 내 딸 삼촌이잖아. 가족이 어려우면 같이 도와야지.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면 제 딸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줄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밤새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도련님의 빚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지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빚을 대신 갚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얼굴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집은 망하라는 거니? 지연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만든 문제는 어머니 아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충격 속에서 며칠을 방 안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너와 우리 아이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 후 이 가족은 다시는 돈 때문에 서로를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도 시어머니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거나 구독을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